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28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열기가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은평구청장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여야 구청장 후보는 막판 표심 잡기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느새 6월 1일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했던 헬로티비 뉴스의 우리 동네 희망공약 캠페인,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됩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상관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데요. 사전투표 첫날인 27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시 사전투표율은 9.02%로 4년 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보다 2.03%포인트 높습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27일 오후 5시 기준 은평구 9.91%, 양천구 9.15%로 두 지역 모두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네, 이렇게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선거 열기 역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뜨겁게 달아오른 유세 현장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유세 현장에 가수 김연자 씨가 등장했습니다. 김미경 구청장 후보님께 4년 전과 같이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예인의 지지 연설에 댄스팀까지 동원된 유세 현장.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는 은평에서 5번 당선된 이력을 앞세워 은평의 중단 없는 발전을 원한다면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해야 민주당이 이길 수 있다며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전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셔서 구의원 2번, 서울시의원 2번, 은평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일주일 새 2번이나 은평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은평 뉴타운 만들어 놓고 동네가 확 달라졌죠? 이분들께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오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오른 남기정 은평구청장 후보는 집권 여당에 힘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 후보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며 은평에서 12년간 지속된 민주당 독주를 끊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에 12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저 남기정 구청장과 여기 앞에 서 계신 시의원, 구의원님들이 전부 다 되면은 우리 은평구는 새롭게 바뀝니다, 여러분! 은평구는 7번의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5번 당선됐고 최근 2번의 총선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국민의힘 후보로 표심이 완전히 뒤집히더니 지난 3월 국민의힘 승리로 끝난 대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섰습니다. 어느 쪽도 승리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제 본선거까지 남은 기간은 나흘. 은평구청장 선거에 나선 두 후보들은 막판 표심 다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청장 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가 저마다 지역 주민들과 만나 아파트 정비 사업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영 후보는 27일 목동 한신청구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김 후보는 낡은 아파트의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도 주거 환경 개선에 좋은 대안이라며 주민 염원이 실현되도록 당선 후 즉시 복귀에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기재 후보는 같은 날 신월 시형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기재 후보는 현재 양천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추진이 막혀 불편한 삶을 살고 계시는 구민이 많다며 구청장이 되면 하루빨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이 막바지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들만 살펴보면 우리 지역이 곧 새롭게 바뀔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과연 모두가 지역민들이 원하는 공약일까요? 네, 지역민과 함께했던 헬로티비 뉴스의 우리 동네 희망 공약 캠페인, 지방선거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돌아봅니다. 이관성 기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난 3월과 4월 2달여 동안 우리 지역 주민자치위원장과 지역활동 주민들을 만나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청취했습니다.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지역민들이 원하는 공약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 철도와 개발 공약 외에 지역 기반 시설 사회 갈등과 각종 생활 민원 등 다양한 문제들을 꺼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개발 공약 남발로 소외받는 원도심 양극화와 소방 치안 문제, 사업 완료 이후 관리 문제 등 선심성 공약에 가려진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유권자를 향하고 시민을 향하기보다는 좀 정치 공학적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의 표에 유리한 점만 좀 고려하는 점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방선거는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민들이 원하는 지방선거 초기 자치단체장 후보자들은 정당별 경선 경쟁에 몰두하느라 크고 작은 지역민 목소리들을 찾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느 선거 때처럼 유권자가 관심 가질 만한 이슈 공약을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헬로티비는 선거구별 자치단체장 후보 공천 직후 지역민이 원하는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후보자들에게 각각 전달했습니다. 뒤늦게 지역민의 희망 공약을 받아든 후보자들은 귀 기울여 반영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시민들이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을 제도화하고 또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각자의 후보들 연구해서 그리고 정견을 발표하고 당선자들은 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들을 다시 한번 정돈해 공표합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 귀 기울였던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이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민이 바라온 공약이라는 사실을 후보자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이번 6일 지방선거는 2년 전 국회의원 총선거 또 지난 3월의 대선에 이어서 코로나19 유행 속에 치러지는 세 번째 선거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선거가 진행되다 보니까 선거 운동과 또 투표 방식에도 여러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전과 비교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서 울려 퍼지던 유세 노랫소리. 유권자 한 명 한 명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표심을 공략하던 후보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통적인 선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된 만큼 소셜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선거 운동이 확대됐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국 1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평균 10,000명대. 이렇다 보니 이른바 새몰이 행사인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출마 기자회견 등은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은 새로운 선거운동의 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준비 과정 등을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1분 남짓 본인을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에서 전파될 수 있도록 이끈 전략이 주목받았습니다. 색다른 비대면 선거운동 양상도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정당은 거리두기 강화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실제 후보자의 모습과 똑같은 AI 후보자를 선보인 겁니다. 이 밖에도 방역 소독기를 메고 거리에 나서거나 QR코드를 명함에 새겨 자신을 알리는 등 다양한 비대면 선거운동이 이어졌습니다.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하고 투표 시간을 늘리는 등 투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동약자와 확진자 투표의 경우 임시기표소에서 운영됐습니다.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의 동선을 구분짓기 위해 시간도 다르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잦은 혼선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등 유권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이번 지방선거부터 확진자를 위한 임시기표소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5월 28일 토요일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6월 1일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미디어 선거가 강조되고 온라인 선거 운동의 강세가 이어졌던 코로나19 이후의 선거들. 그만큼 후보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가운데 새로운 선거 방식의 초석일지 반짝 눈길 잡기에 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LG헬로비전은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특집 개표 방송을 진행합니다. 우리 지역 단체장과 의원은 누가 될지 시시각각 개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녁 7시 20분부터 채널 25번 지역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제8회 지방선거 개표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양천구 제4선거구 신월 2동 6동 신정 3동 4동에서 서울시 의회 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이승복입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언제나 국민의 편에 서서 더욱더 좋은 정책으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을 실현하고자 저는 서울시 의회에 입성해서 서울시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잘 추진하면서 우리 양천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도 그리고 또 자영업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많은 경험과 시각을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에 계속 정치권들의 놀이객감으로 전락해버린 지방자치 시대에 새로운 후보로서, 새로운 인물로서 당당하게 지방자치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최고의 가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지하철 문제, 이 문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그렇게 버스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는 경우는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월동이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서울 시내 교통섬,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에 5호선의 연장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목동선을 확충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재건축 재개발 문제입니다.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러한 일들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면서 너무 답답했었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힘차게 추진해서 더욱더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러한 우리 동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455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시는 당초 보건, 간호, 지적, 건축 등 18개 분야에서 공무원 418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는데요. 동점자 양성평등 합격제도 적용으로 예정 인원보다 37명이 늘어난 455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455명은 모두 기술 직군이며 직급별로 7급 3명, 8급 185명, 9급 267명 등입니다. 서울시가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은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동안 적립했다가 저축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서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받게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6월 2일부터 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 2배 청년통장 참여자는 서류 심사와 소득 재산 조사, 신용 조회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되며 오는 10월 14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